이제 프로 준비를 5년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적은 분들께서 먼저 취업을 하시고 실력도 저보다 더 빨리 느는 걸 보면서 자괴감만 들었습니다. 취업도 프리랜서로서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프리랜서 작가이고 이번에 진짜 독하게 해볼 마음으로 6개월 안쪽으로 1000팔로워를 모으는 것, 이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프리랜서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프리랜서 작가님의 수입 파이프라인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림도 이제 첨부해 주셨고요. 일단 취업도 한번 해보려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게임 쪽이겠죠, 만약에 취업을 얘기하신다면. 아, 네, 맞아요. 그럼 게임 포트폴리오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네. 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약간 게임잡 같은데 올려보신 적 있으신 거죠? 공개적으로 올린 거는 SNS에만 올렸고 아. 게임잡에 올릴 만한 퀄리티의 그림이 안 나와서 음. 게임잡에 올리진 못했어요. 요거는 그럼 게임 원화 같은 느낌으로 혹시 작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제가 갑자기 개인적으로? 팍 하고 캐릭터가 떠올라서 CCTV를 보고 아, 얘로 좀 메카스러운 디자인을 보고 싶다 해서 그리게 됐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디가 딱 떠올라서 이제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하신 부분이고요. 네. 제가 캐릭터 설정 짜는 거를 정말 좋아해서 메모장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메모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거 딱 디자인을 봤을 때 아, 이분은 설정을 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느낌 딱 들었어요. 왜냐면 설정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런 설명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 캐릭터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 적혀있지 않은 게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원래도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제로 그랬던 거죠. 네.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더 취업이 안 돼요, 사실. 아.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더 취업이 안 돼요. 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게임 회사에서 원화를 그릴 사람을 구하고 싶다고 쳐봐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왜냐면은 이걸 네. 기획하는 사람 따로 있거든. 그분이 네. 스토리 다 쓰고 그리고 네. 디자인적인 것도 보통 아트 디렉터라고 해서 팀장님 있죠? 그 그래픽 팀장님들이 어느 정도 다 구체화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러면은 이제 시즌대로 뭐만 하면 돼요? 그걸 그리기만 하면 돼. 근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자기 세계가 강할수록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자기가 네. 생각해도 왠지 그거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아, 나 이거 만족 못하겠어. 여기다가 나만의 뭔가 해석 좀 더 넣어줘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욕심 막 생길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신입으로서 사실 안 좋은 거거든. 그게 장점이 오히려 지금 게임 회사 입장에선 단점이 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캐티님께서 생각하시는 프리랜서의 일이라는 게 좀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게임 쪽에서 일러스트 외주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화 외주는 게임 일을 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주로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는 힘들더라도 일러스트를 그리는 것도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해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프리랜서로 지금 말씀해주신 게 게임 혹은 이제 그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소설도 요즘에 많이 하죠. 맞아요. 소설도 굉장히 많고 기타 등등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인데 자 여기서도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프리랜서도 결국에는요 큰 장르 안에 소속돼 있습니다. 상사가 없을 뿐이지 장르라는 것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미소녀체를 원한다든지 판타지 계통이라든지 무협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프리랜서들은요 그걸 주문을 받았을 때 그 장르성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정말 판타지 일러스트다워야 돼. 그리고 로판을 내가 주문 받았어. 그럼 로판 일러스트다워야 돼. 우리가 어떤 장르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떠오르는 그 평균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그걸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로판 외주를 받았다고 쳐봐요, 캐티님께서. 원래 로판은요 캐릭터 디자인이 너무 창의적이면 사실 안 돼요. 조금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여주는 여주답게 생겨야 돼. 우리가 여주라는 단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전형적인 그 느낌의 바리에이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주도 뭐 흔히 얘기하는 북부대공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럼 북부대공의 그 이미지 그대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서 벗어나면은 오히려 생각보다 안 좋아해요. 생각보다 사람들 창의적인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에 박혀 있어 주기를 어느 정도 바라는 면이 있어요. 만약에 판타지 일러스트 외주를 받았을 때 그 장르에 맞춰서 그릴 수 있을지 궁금해요. 지금으로선
그쵸. 네. 예. 대신에 SF 느낌은 굉장히 잘 가지고 계시거든요. 경남항로라든지 소녀전선 같은 것들도 이제 SF 밀리터리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도 니즈가 있는 장르이긴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떤 감성 차이가 느껴지냐면요. 거기는 총을 쏘는 미소녀인 게 중요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캡틴님께서 그리시는 건 진짜 SF예요, 이거는.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건 진짜 SF거든요? 리얼 SF 소설 스타일에 가까워. 그냥 SF라는 큰 장르에 소속되어 있을 뿐이지 엄연히 말하면 서로 다른 장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정통 SF 자체가 일러스트 니즈가 좀 적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SF 소비가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것도 애매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캐티님께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장르성이 안 맞으면 내적으로 계속 부딪힐 확률이 높아. 아, 나는 원래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게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계속 들을 수도 있고, 그걸 견디는 것도 일일 수도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선 견뎌야 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본인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장르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높게 보고 싶은 거는 일단 본인이 그림을 정말로 좋아하시고 실제로도 설정 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런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설정이 강한 분은요, 자기가 자기 작품을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본인이 내적 힘이 좀 강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발산 안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일 확률이 좀 있어 보여. 인디게임 아트 디렉터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트 스테이션에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예술하는 쪽에 가까운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뭔가 기술자가 아니라. 아트 스테이션에서 뭔가 자기만의 만화를 이렇게 그려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연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제가 다른 길이 좀 보이는 게, 혹시 괜찮으면은요, 영어권에서 활동하시는 게 훨씬 낫겠어요. SF라서. 만화 같은 거는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대사가 몇 개 없잖아요. 글 쓰는 거에 비하면요. 그쵸? 네. 그래서 약간의 번역기의 힘을 좀 빌린다든지 본인 영어를 더 잘하면 아주 좋고요. 그런 네. 것들 좀 이용해서 대사만 조금 바꿔 쓰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먹힐 수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오히려 자기 세계를 구체적으로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걸로 작품을 활동을 진짜로 하셔서 그 작품 자체를 파는 게 맞는 거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당장 큰 돈 벌긴 좀 힘들 수도 있어. 투자를 좀 해야 돼.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보면요, 더 힘이 센 겁니다. 기술자들보다. 왜냐면은 대체되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만의 콘텐츠가 딱 그쵸, 있으니까. 후원 이제 네. 그런 거 받고, 만약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연재 같은 걸 좀 해서 모은다면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판다든지 굿즈로 만들어서 판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NFT 같은 거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커미션도 받을 수 있어. 그쪽은 이제 SF 니즈가 세단 말이에요. 영어권 쪽에서는.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이놈의 AI가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쵸? 네. 실제로 약간 기술자적인 거는 AI가 대체하기가 좀 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 장르성이 강력할수록 그 장르에서 원하는 틀은 정해져 있거든요. 룰이 이미 있기 때문에 AI가 제일 잘하는 게 그 룰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고 자기만의 그림체로 나의 세계관, 이 그림을 좋아하는 팬들이 이미 엄청 모여있는 상태라고 쳐봅시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 그림을 AI가 복사할 수 있어요. 있지만은 그래서 뭐 그게 의미가 있어요? 피카소 그림도 복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피카소 원본 그림이 영향을 받나? 복제는 복제품일 뿐이야.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나만의 세계관이 있으면요, 의외로 실력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림적인 실력은.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뭐예요? 스토리가 더 중요하거든. 원래 SF에서는 이 유니크함이 되게 중요하거든. 창의력 있는 느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해, SF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얼마나 더 보여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 지금 좀 네. 소름이 돋는 게 제가 만화로 연재하려고 짜준 진짜요? 세계관이 또 있거든요. 네, 괜찮은데? 있으면은요, 그거 진짜 해볼래요? 그거 약간 아메코믹 스타일로 진짜 영어로 연재할 수 있으면은 좀 도전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요, 그거를 꼭 한번 해보시고 겸사겸사 한국에도 조금은 공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판도 만들어서. 좀 도전해볼 마음 생겼나요? 네, 하고 싶어요. 지금 스토리도 짜둔 게 있고 옴니버스직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맞지. 화당 내용이 안 이어지고 각각 따로 스토리 라인이 네, 뭔지 알아요. 존재하는 그런 만화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약간 러브 코미디식으로 하려고 캐릭터를 6명을 짜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비벼볼만 한데 하고
약간 6명을 한꺼번에 등장시키는 게 아니고 한 화당 잘라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봐봐, 이거 내용이 벌벌 술술 나오잖아. 얼마나 생각이 많았어. 이건 끼가 있는 거거든요. 이 끼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밑에서 일을 해. 그림을 봐도 벌써 이거는 취업상이 아니야. 눈이 빛나는 게 느껴져요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채팅에도.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잘 그리고 작품 퀄리티가 좋으면 알아서 남들이 나를 찾아주겠지라는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때려 박아야 돼. 이거 빡 하고 때려 박아야 돼. 그림 자체를 좀 그렇게 그리시는 게 좋아요.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작품을 만든 경우가 많아. 근데 그러다 보면 노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그러고보다는 조금 더 오버하는 게 나아. 이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 설정 같은 거를 조금 과할 정도로. 대체로는 오히려 좀 과해야지 사람들이 중간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때려 박겠다. 이 사람 머리에다가 때려 박아놓겠다. 이런 마인드로 작품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더 빨리 성장합니다. 트위터에서 마끼아트를 검색하세요. 조금 머리가 좀 정돈이 됐으려나요? 네. 왜 딴 사람들이 먼저 취업하는지 알겠죠? 이거는 이제 그림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능 자체가 조금 달랐던 거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옛날에는 예술을 하려고 하냐 이런 건 돈 안 된다 그랬는데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 지금은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내가 나의 세계 자체를 만드는 데에 집중을 해보는 거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여기 사연 게시판에 피플스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대충 읽어볼게요. 자, 마키님도 의뢰를 받으셨을 때 처음 그려보시는 컨셉이나 자세 등이 있으셨겠지요. 초년생들이 특히 많이 겪을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실력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인데 의뢰서를 받아보니 난생 처음 그려보는 그림.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을 얻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역량엔 아직 부족한 의뢰다 거절하고 거절 관련 컨셉에 대해 공부한다. 이미 기반은 다져져 있다. 의뢰 기간을 쪼개 해당 컨셉을 공부하고 작품을 받으면 되니 흔쾌히 승낙한다. 3. 처음 보는 컨셉에 공부를 겸해 우선 의뢰를 받는다. 하지만 솔직히 걱정되기 때문에 의뢰주에게 밝히고 평소보다 적은 페이로 의뢰를 받는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내가 얼마나 못 그린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그릴 수 있는데 조금 자신이 없는 정도다. 예를 들면 나는 귀여운 캐릭터를 잘 그리는데 갑자기 이제 섹시한 캐릭터를 그려달라.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거든요. 섹시하고 귀여운 것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한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아마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되는 건 이런 거죠. 아예 내가 상상도 못하는 거를 요청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나는 역캐만 그리는 사람인데 갑자기 남캐를 그려달라고 얘기가 와요. 아니면은 나는 동물 같은 거 하나도 그려본 적 없는데 막 동물을 그려달라는 말이 와요. 이런 식으로 내 그림이랑 전혀 관계없는 의뢰가 오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뭔가가 사실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의뢰를 주시는 분들은 내 포트폴리오를 보고 요청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걸 요청을 줬어요. 내 그림 봤으니까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쵸? 미소녀 그리는데 표지로 무역 캐릭터 그려달라고 할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저한테 의뢰를 주신 분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원래 이쪽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라고 이제 거절하시는 게 이거는 맞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야. 제가 이 세 번째 이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무조건 얘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일단 의뢰를 받지만은 솔직히 걱정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적은 페이로 의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게 의뢰주한테 밝히면은 괜찮은데 이제 대체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잘 못 그릴 것 같은 주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주춤하게 되잖아. 나 조금 자신 없는데 싶을 때. 근데 그럴 때 금액을 깎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시작하자마자 깎는 건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금액을요 조금 싸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좀 싸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나는 사실은 조금 더 받고 싶은데 근데 너무 이것까지 또 받으려고 하면은 또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또 깎아서 받고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는 자기 몸값을 깎는 일입니다. 왜냐면은요 내가 금액을 낮춘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지를 않아요. 그걸 몰라. 원래 이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할인 가격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내 몸값만 떨어진 거지 상대방한테 나의 배려가 전해지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이게 그나마 나은 게 차라리 의뢰주한테 밝히면 조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진짜로 자신이 없어 난 진짜 깎아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은요 처음부터 깎지 마세요. 금액이 낮아지면은요 일단 나한테도 좋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 안 좋냐면은 솔직히 내심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그림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평소에 받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정도라고 쳐봐요. 의뢰를 줬는데 좀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 5천 원 정도 깎아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자기의 책임감이 바로 낮아집니다. 내가 이걸 45,000원짜리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요 나의 그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사라져. 그거는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냥 원래 그래. 사람이라는 게 내가 원래 생각하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지노선보다 밑에 있으면은 당연히 조금 마음이 살짝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요 그 상대방을 배려한 거가 아니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그림에 힘을 안 쓰게 되죠. 두 가지 이유로. 일단 어려워서 내가 안 그려본 그림이니까 어려워서. 두 번째는 싸니까. 그러면은 이 그림이 좋게 나오겠어요? 안 좋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은 그 안 좋은 그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좀 어려운 그림을 부탁을 해가지고 퀄리티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은 원래 이 정도 그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게 only one이야. 딱 하나. 그걸 받았는데 그 그림 자체의 퀄리티가 안 좋으면은 이 사람은 원래 이만큼밖에 못 그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몸값만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깎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은요. 그냥 그 금액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받아놓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최대한 하세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완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깎아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 그림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제가 열심히 보내주신 내용 정말 잘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직 성에 차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더 주세요라고 아예 시간을 좀 더 받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그러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감사하거든요. 대부분은 하루 이틀 정도 더 써가지고 끝까지 마무리 해준다고 하면은 다 감사해. 솔직히 말하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은 정말 그제서야 금액을 조금 디스카운트 해주는 걸 고민을 해볼만 하죠. 근데 요것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별로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 이 그림이 제가 생각하는 그 선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저한테 의뢰 주시면은 그때 더 잘해드릴게요 라고 말해드리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금액을 깎는 게 보기 좋은 형태가 아니야. 그림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기 쉽냐면요. 어차피 돈을 보통 성금으로 냈을 확률이 높거든요. 성금으로 이렇게 냈는데 갑자기 이제 환불을 해주겠대. 그러면서 이제 한 5,000원 정도 다시 그쪽 계좌로 입금 드릴게요 막 이런 식의 과정을 좀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이 사실 그림 보내준 사람 입장에서 좀 귀찮은 일이거든요. 사실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머스캡 마지막에 되게 씁쓸하게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제가 좀 더 열심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 마음에 성인 치지 않아서 다음에는 진짜 잘 해드릴게요. 또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멋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그리고 이제 연호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다시 그림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 연우입니다. 이전 그림체를 잃은 건 물론 제 그림에 대한 이론도 이게 맞았던가 싶더라고요. 큰 장비로도 잘 그리는 주변을 보면 장비 문제는 아닌 것 같던데 계속 장비 탓하게 되더라고요. 그림에 대한 접근이 문제일까요? 장비를 탓하는 이 태도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거는 또 독특한 질문이네요. 일단 장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이해는 돼요. 어떤 거냐면은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들이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지 대체로 모르잖아요. 뭔가 해야 된다는 느낌은 드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잖아. 근데 그나마 빨리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비를 바꾸는 거죠. 일단은 그것도 나름대로의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노력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장비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응원해줄 때 장인일수록 더 장비 탓한다 해주는데 이게 크게 영향이 없을 만하도 계속 그런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장비가 물론 좋으면 좋죠. 연호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뭔가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장비에 자꾸 눈이 가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근데 뭔가 해야 된다는 이 의지력이 막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장비에라도 그 의지력을 지금 넣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야. 본인이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니까 지금 의욕은 오히려 넘치는 상태인 거니까 그거를 공부에 좀 더 투자하려고 마음을 살짝 돌려볼 수 있겠어요?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당장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다 보니 문 앞에 보이는 장비를 탓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욕이 너무 넘쳐서 그래. 그러니까 좋은 거야 이거는. 근데 이 의욕이 이제 해소할 곳이 없어서 그래. 그 시간 동안 오히려 그림을 조금 더 열심히 그려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트위터에서 마끼아트를 검색하세요. 제 나이 때 컴퓨터로 타블렛과 연결해서 그리는 분도 많은데 탭으로 끄적이고 있는 제가 초라해 보이기도 했어요. 아닌데? 탭으로 그리는 게 더 부르주아 아니에요?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보통 탭으로 그리는 게 더 부르주아 아니에요? 우리 PC 쓰는 사람 입장에선 좀 그렇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도 그림 그리고 그러잖아요. 멋있잖아. 저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탭으로 그리는 거. 오히려 움직이면서 그릴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은데.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안녕하세요. 무거운 고민이지만은 오래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신청을 해봅니다. 지금 웹툰을 그리기 시작한 지 4년차 된 작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러레로 첫 데뷔를 하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실력도 경력도 부족한 신입 일러레가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수입을 벌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에 웹툰 쪽에서 어시스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회사랑 운이 좋게 연이 닿아서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네요. 일러스트랑 웹툰은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어시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한 작품에 작화를 장기적으로 전부 책임지고 그려야 하는 메인 작가로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지만 이 하루아침에 그만두기에는 이미 먼 길을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4년차가 되었네요. 그 정도로 버텼으면은 할만하니까 버틴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일을 억지로 이어오다 보니까 제가 병을 많이 얻어버렸습니다. 이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응급실도 자주 갔고요. 약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어요. 무엇보다도 그림 그리는 일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림이 망가진 것도 당연하고요. 앞으로 아직도 1년에서 2년 정도를 더 연재해야 되는데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두려워져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하루 막막합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하나쯤 기억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들려줄 수 있는 내용이면 조금 들려줄 수 있어요? 사연에도 썼었는데 네네. 제가 캔버스를 켜다가 발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날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어야 됐어요. 캔버스를 켰는데 완전 새하얀 거죠. 그쵸. 펜을 들고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엄청 빨리 뛰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좀 쓰러질 뻔했는데 바로 침대로 달려가서 밥 먹고 누워있었습니다. 이해됩니다. 이게 원래 스트레스가 강하면 진짜 공황발작까지 와요. 공황발작이 오기까지 제일 결정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준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프로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힘든 것들이? 네네. 돈 버는 일인데 쉬운 일이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버텼는데 이게 누적되고 좀 사실 저는 그림을 되게 못 그렸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고 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까지 엄청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였었고요. 그게 웹툰을 하면서 되게 많이 증폭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내가 선택한 길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잘 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큰 상황인데 뭔가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거를 내가 증명하지 못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자괴감이 좀 커지긴 하죠. 내가 선택해서 왔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요. 일이 힘들어도 뭔가가 잘 되고 있으면은 몸은 힘들어도 불안감은 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불안감이 생겼다는 거는 뭔가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어느 지점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림 있죠. 사실 작업을 하면서도 제 독자님들께 작품을 보여드리게 되잖아요. 네. 반응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 반응이 별로다.
네, 그냥 뭐 그림 못 그린다 뭐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왜 물어봤냐면 제가 이게 악플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네네. 중에서 자기한테 제일 아픈 게 뭐였을까가 궁금했어요. 그게 자기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일 거거든요, 분명히. 저도 이제 웹툰 해본 사람으로서 약간 그런 네네.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할 때는 그 회사에 외주를 준다는 느낌 때문에 한두 발자국 뒤에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웹툰 작업할 때는 맞아요. 마치 신도림에서 스트릿쇼를 하는 기분이야. 맞아요. 왜냐면은 또 이제 많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틀린 거가 보이는 네.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수정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웹툰의 특징상.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이제 내가 잘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못 그리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대공개를 하고 되는 거니까 그쵸.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존심 좀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스크래치가 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돼요. 트위터에서 마끼아트를 검색하세요. 우선은 자기가 증명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나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지금 사실 모든 내용이 그거잖아요. 보는 독자들한테 나를 증명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나아가서 나한테도 나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65일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회사로 따지면. 항상 모든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도 나를 감시하는 거고 심지어.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버리려고 해야 돼요. 증명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을. 왜냐면은 잘 생각해보면은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든지. 본인이 신입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째란 소리가 아니야. 열심히는 해야죠.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를 요구받았을 때는 자기가 객관적으로 축을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는 하겠지만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맞기 때문에 나를 자책하지는 말란 소리예요. 자기 자신한테 약간 관대해져도 된다는 말씀 그렇죠, 해주신 그렇죠. 거죠. 근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림만 정말 잘 나올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그쵸. 생각하는 네. 편이어서. 근데 안 나오잖아. 네,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진짜 그랬어서 정말 이해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를 열심히 하려고 나 스스로한테 열심히 해. 좀만 더 해봐. 그거는 근본적으로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게 과해서 나 스스로를 지금 약을 먹게 만들고 병원 다녀오게 만들고 막 펜 꺾을까 고민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스스로한테. 그게 진짜로 열심히 하는 길이 맞아요? 저는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객관적 시선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더 큰 거를 왜 못하냐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진취적인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은요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취적인 거랑 현실 부정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내가 이거는 지금 바꿀 수 없는 현실적 자산이잖아요. 나의 자산. 요만큼 있는 거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이만큼 만들어봐. 근데 공부 시간은 나한테 스스로한테 안 줄 거야. 근데 아무튼 해봐. 이게 진짜로 합리적인 생각이 맞을까요?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쵸.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결국에는 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위축되고 있잖아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원래 능력을 더 발휘해 봐라. 이런. 일단은 너무 자기한테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푸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아마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까지야. 지금은 영영 이렇다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거를 한번 자기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한테. 만약에 내가 영원히 증명할 수 없어. 부모님한테도 그림 봐주시는 분들한테도.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너무 슬프고 그림을 왜 그려야 되나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없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은 좀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 이제 내면의 문제죠. 외부에는 생각 외로 변하는 건 없죠. 이미 만족을 못 시켜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내가 그거를 인정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더 화내나요? 아니요. 인정을 안 할수록 더 화내시겠죠. 오히려 그런 면이 좀 있긴 해요. 솔직히 뭔가 더 나빠지진 않아요. 생각보다. 유일하게 나빠지는 건 이제 나의 자존심이지. 솔직히 말하면. 혹시 박기아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감정적인 내가 있고 이거를 감독하는 내가 있는 거야. 감독하는 내가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너 그렇게 해서 돼? 사회에서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닌데 겨우 이런 걸로 꺾어가지고 너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깼냐면은 이쪽 기준에서 잘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기다가 말을 해서 얘가 진짜 잘 하고 있나?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이거를 조금 더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성이라고 보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얘
느끼는 감정 이렇게 나누면 조금 더 편하겠죠? 인간의 감정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유치원생 이후로 발달하지 않아요, 사실. 놀랍지 않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우리가 조금 침착해지잖아요. 그거는 사실 이제 감정이 발달했다기보다는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정확히는. 고등학생이 돼도 대학생이 돼도 기분 나쁠 땐 여전히 나빠. 솔직히 그렇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아니라도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어른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열심히 했어요? 아니죠. 오히려 더 억울한 마음 때문에 공부에도 집중 안 되고 그런 거가 더 많지 않아요? 진짜로 나를 효율적으로 굴리고 싶으면 이게 효율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 전까지는 매일매일 정말 죽고 싶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막 공황발작도 생기고 막 그러면서 진짜 오히려 숨 턱턱 막히고 막 약간 이러면서 그랬는데 달라진 게 자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빨리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되는 걸 내가 몸으로 알았잖아. 나를 그렇게 막 자책하고 너 왜 못해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채찍질하고 막 그런 것이 뭔가 예술가의 길처럼 느껴지는 면도 좀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오히려 옛날에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해요, 지금이. 아니 이렇게 안 고통받으면서 그릴 수 있었는데 나 그동안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때. 그거를 이제 사실 알려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멋있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 내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아무한테도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까지 생각해줘야 돼요. 이 일이 좀 있으면 끝날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충실히 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나중에 실력이 늘어서 다시 돌아봐서 그때 웹툰 작품을 한 걸 봤을 때 아무도 만족 못하지만 나를 만족시킬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때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그쵸?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제가 주변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독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림 관련해서 힘들 때 조언을 주시는 분이 많이 없었는데 마키아토님께서 약간 그런 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저의 네.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마키아토님 진짜 감사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안녕하세요, 마키아토님. 포트폴리오 준비 중인 지망생입니다. 이전에 잠깐 블랙 기업에서 톤 작업을 하면서 나는 개인 작가가 체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을 나와서 혼자서 오리지널 스토리를 짜서 원고를 그리려고 하는데 막상 스토리 생각도 안 나고 무엇을 그려야 할지도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되다 보니 내가 정말 개인 작가를 하고 싶은 걸까? 사실은 스튜디오 소속으로 활동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게 아닐까? 혹은 개인 작가로 가는 길이 두려워서 회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만 계속하게 됩니다. 소설 원작으로 작화를 담당하는 것도 욕심이 나는데 개인작 원고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중간에 때려치고 그냥 스튜디오 들어가면 되지 하고 해이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보여주고 싶은 작가와 들려주고 싶은 작가가 나뉜다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개인 작가를 안 하고 회사를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워라밸이 그나마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던 거거든요. 아무래도 개인 작가분들은 이제 혼자서 모든 작화 공정을 다 담당을 하니까 저는 아직 신입으로서 그런 회사의 루트를 좀 익히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갔던 곳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거의 없었고 회사 바로 위층에 아예 숙소를 잡고 일을 하고 출근하는 분도 계셨고 일단 주말에까지 일을 해야 겨우 끝나는 마감이었는데 또 새벽에는 디스코드로도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아침에야 끝낼 수 있는 분량이었거든요. 대부분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했고 다른 회사도 다 이런가? 하는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배우고 있는 데서 팀으로 만들어져서 스토리 작가 담당, 그림 작가 담당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거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잘 되면은 자기가 마음이 정리가 됐을 텐데 지금 하는 것도 약간 내키지 않은 점이 있나 보네요?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의 그림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도 잘 모르겠고 대중성 있는 그림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하고 하자면은 해본 적 없으면 확신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해보지 않고 답을 알 수 있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확신이 없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심플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 이유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본인이 난 이런 스토리를 쓰면은 나의 기량을 완전히 100% 발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선 대충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거야 라고 본인이 알 수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확신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생각해봐요. 들으면서 좀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지.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런 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림 작가 안 해도 돼. 마케팅 하면 돼요. 완전 떼돈 벌 수 있어. 약간 지망생 모두가 갖고 있는 불안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자기가 불안을 완전히 떨쳐놓을 순 없지만요. 한편으로는 그냥 인정하라는 소리예요. 그 상황 자체가 엄청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일단 머리로는 알고 가면 좋겠고. 자, 그러면 머리로나마 알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보이잖아요. 내가 시장에 나가보지 않으면은요, 영원히 이 답은 풀리지 않아요. 내가 진짜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시장에 나갈 때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장을 빨리 나가야 돼요.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맞는 것 같아. 의욕이 없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가, 방향성을 잘 못 잡는 것 같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뭔가 확실하게 한 가지만 파서 쭉 포트폴리오를 내는 게 좀 더 대비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꾸 이것저것 헤매이는 느낌. 원래 그림러라는 것이 형태가 하나가 딱 정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막 영원히 한 일만 하고 살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프리랜서 같은 직업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저만 해도 이제 게임이랑 애니메이션에 웹툰에다가 이렇게 강사 일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계속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굳이 그거를 고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채연님께서 상상하는 그것들 본인이 원한다면은 기회가 생기고 그때 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좀 바꿔보면 좋겠어요. 하나로 고정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당장 데뷔는 뭘로 할 건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때 가서 기회가 생겨서 그게 더 땡기면은 그래 넘어가면 되는 거고. 너무 딥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유도리 있어도 돼요. 원래 프리랜서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딱 하나뿐이야. 그렇다면은 지금은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지금 BL 하고 있는 거를 회차까지 해서 투고하는 게 제일 빠른 형태일 거라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걸로 일단 데뷔를 할 생각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포트폴리오가 좋아도요. 하나의 상업 포트폴리오만 못하다가 제 지론이거든요.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데뷔할 때 너무 이제 완벽한 천재 신인 작가처럼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포포를 뭐 거의 막 3년 이상 주구장창 그리고 있어. 제일 멋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생각보다 이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갈고 잘 닦은 일반 포폴보다 그냥 이 사람이 어디서 실제로 일한 경력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웹툰 작가라면은 내가 완결시킨 하나의 작품 이게 훨씬 나요. 그래서 얘 퀄리티가 얘가 좋다고 하더라도 얘가 훨씬 좋아요. 여전히. 왜냐면은 포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뢰도가 낮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요 한 장 그리는데 막 3달씩 썼는지 어떻게 알아? 알고 보니까 학원 선생님이 다 해줬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가 안 들어가 있어. 상업 포폴 안에는 이 사람이 마감을 잘 지키는가? 만약에 웹툰이라면 스토리 쓰는 그런 기본 능력도 여기 다 담겨 있는 거고, 그쵸? 처음부터 완결까지 다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끈기가 있어서 도중에 도망가지도 않는 사람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퀄리티만 봤을 때는 얘가 훨씬 좋아도 결과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제 경험상 거의 한 5배 정도 차이라고 봐요. 신뢰도의 차이가. 여기 채팅창에 완전 극공감, 포폴 퀄 자격증보다 경력이나 프로젝트 하나 한 걸 더 쳐주더라고요. 포폴 보고 설명하라고 했는데 설명도 못하는 분 봤는데 알고 보니 자기 작품 아닌 거 직접 봐서 솔직히 신뢰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냥 상업 포폴이 짱이야. 그냥 무조건. 추가 팁을 좀 드리자면은 포폴은 뭐든 간에 실제로 상업화한 작품이 포폴로서의 제일 강력한 힘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되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경력이 좀 어설프게 있는 것보다 내가 무조건 그림을 더 잘 그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막상 일을 하면은요 생각보다 사람의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마감을 지키는 능력이라든지 이게 이 프로젝트에서 엄청난 그거를 좀 좌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걸 상상을 못하는 건데 그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잘 그리는데 마감 못 맞추는 작가. 근데 약간 어설픈데 마감 빠릿하게 맞추는 작가. 무조건 여기가 더 좋다고 해요. 차라리 왜냐면 어설프면 그냥 수정 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대신 마감 다시 시켜주니까 이게 훨씬 낫다고 다 얘기해요. 거의 90%는 다 이쪽이 낫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시간 잘 지키고 말 잘 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포폴은 이게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요하게 생기는 현실적인 이 회사 쪽에서는
요게 검증이 안 돼요. 신입들은 포폴만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물론 신입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마감 완전 잘 지킬 수 있어요. 밤을 새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마감을 지킬 거예요. 라고 말은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마감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마감이라는 거는 이 삶의 루틴에 대한 정비라든지 굉장히 복합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관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입들은 몰라. 나도 마감을 지킬 수 있는지 커뮤니케이션 잘하는지 몰라. 왜? 안 해봤잖아. 일단은 그래도 회사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아니에요,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회사들도 압니다. 얘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래서 이제 보통 신입들이 되게 힘든 겁니다. 항상 신입들이 모든 업계에서 디메리트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좀 이 부분 때문이 커요. 그래서 이 상업포폴에는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담기기 때문에 제가 5배 이상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표가 잡혔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쪽이 제일 경력 잘 되고 이미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단편 현장을 일단 뚫자. 그 다음에는 그달 가서 다시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그때 가면은 또 다른 기회가 생겨요. 예를 들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편 현장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괜찮았어. 괜찮으면은 약간 그 플랫폼 자체에서도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거 이번 단편 현장 하신 거 괜찮았는데 혹시 장편 하실 생각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은 전혀 다른 플랫폼에서 연락이 와요. 이거 좋았는데 우리 쪽에서 장편 안 해보실래요? 이렇게도 연락 올 수 있고, 만약에 없으면 없는 대로 본인이 여기다 던져도 되고, 제가 이번에 노블 코믹스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작화는 이 정도입니다. 이거 딱 이렇게 보여줘. 그러면 이제 이거 포폴 자체로서의 능력이 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 오히려 경력이 없는 사람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포폴을 완성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바로 뚫고 들어가면 되죠. 그럼 그때 가서 자기가 한번 고민하면 되겠지. 아,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항상 이런 것들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데뷔 인생을 조금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기의 데뷔 인생 본인도 잘 다듬어가지고 목표 확실히 설정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뭐든 네.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제가 풀채색 타입과 낙서 타입으로 커미션을 받고 있는데 풀채색은 아예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낙서 타입은 달에 10장씩 들어올 정도로 빈도가 잦은데 풀채색은 몇 달째 신청이 0장입니다. 가격이 크게 비싼 편이 아닌데도요. 일단 제가 풀채색이랑 러프 커미션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풀채색은 진짜 지금 거의 몇 달 수준도 아니고 한 1년째 아예 안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근데 러프 샘플은 저번 주만 해도 10장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한 주에? 그래서 왜 풀채색이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고치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금액을 네. 알아야 돼요. 금액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두상이 5,000원이에요. 전신은 15,000원이에요. 풀채색 하면은요. 두상이 2만원이고 전신이 7만원이네요. 채팅창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5만원에 15,000원이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결국에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는 여기가 너무 싸다,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네. 다시 봤을 때 가격에 비해서 괜찮아. 약간 그래가지고 일단 잘 나가는 게 제일 크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풀채색은 이 가격 대비해서 뭐가 더 나아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체가 마음에 들어서 온 사람이라도 이 가격을 보고 나면은 이 퀄리티에 7만 원인데 얘가 15,000원이야? 그러면 얘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차이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나도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할 이유가 없죠? 자기는 생각을 못 했구나, 이거를. 그쵸? 네, 왜냐하면은 이게 러프 타입이 그냥 말 그대로 스케치거든요. 그리고 풀채색은 저 스케치 위에다가 선 한 번 따고 명암 더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들이는 정성 자체가 좀 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래서 러프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시간 안에 그리는 정도라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도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해서 그렇게 받은 거였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가격 책정이 본인 네. 노동력 기준으로 책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사는 사람은 그 파는 사람의 노동력 생각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사 먹을 때도 뭔가 손이 더 많이 간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 금액을 더 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냥 맛있냐 맛없냐지, 그쵸?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조건은요. 네네. 컨디션 자체가 마음에 들어가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폴체색 샘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거를 잘 못 느끼겠어요. 꼭 이거를 반드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쁘진 않은데 근데 네.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그 정도의 매력이 이제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라는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도 음식 먹을 때 그렇잖아요. 가성비 있으면은 약간 눈 뒤집어져가지고 일단 사는 거잖아. 뭔 느낌인지 알죠? 그쵸.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좀 큰 거야. 명확하게 그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른쪽은 이게 가치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요. 차라리 얘가 없었으면은요. 누군가 얘를 시켰을걸? 맞아요. 러프 없었을 때는 풀채색이 좀 들어왔었는데 러프 들어오니까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도 완전히 그 매력이 떨어지느냐 하면은 그 정도까진 또 아니야. 나쁘진 않단 말이야. 근데 패다가 가성비 좋은 걸 자기가 직접 비교시켜 놔버렸잖아요. 이건 사실상 이걸 사라고 종용하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 아니에요? 이거 가격을 딱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이걸 사러 왔다가도 이거 낼 돈으로 이거 대장 내장할 수 있잖아. 무조건 이거 하지 그러면은. 왜 이거는 사실상 거의 일부러 이거 사라고 본인이 마케팅한 거 아닌가 싶을 수준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나름 느낌이 있고 본인은 뭐 이제 대충 그렸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크한 단색의 느낌도 또 매력이 있는 거 본인도 나름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가지고 이것도 괜찮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림을 팔 때 노동력 기준으로 원래 측정하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은 이렇게 주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풀채색을 잘 나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은 얘도 뭔가 이제 장점을 줘야지. 얘를 살 이유를 만들어줘야지. 얘를 그렇다고 여기서 떼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그쵸. 그럼 얘한테 얘가 죽지 않을 정도의 상대적 매력을 좀 가질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금액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금액을 내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긴 하거든요. 어차피 나 가성비 돼버린 거 얘까지 가성비를 해버리겠다. 약간 이런 전략으로 나갈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러면 본인이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저는 웬만하면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편인데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림이 싸다고 느낄 정도로 팔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가격을 싸게 파는 순간부터 그럼 나 이제 대충 그린다 이렇게 돼버려. 태도가 바뀌어.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신한테. 예를 들어 내가 금액을 4만 원까지 이제 내려서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원래 이만큼 팔 수 있는 걸 이렇게 팔았다고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나 시간 아껴야 돼. 그러면 이제 대충 그리기 시작하겠지, 그림을. 그러면은 더 실력도 안 늘고 성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자기 그림이 퇴화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춰서 맞춘다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각오를 해야 돼. 나는 가격을 낮췄지만 난 퀄리티까지 낮추진 않을 거라고 본인이 스스로한테 약속을 할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프로 영역에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취미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잘 못하거든. 그래서 이제 결론 그냥 내리지 말아라.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사실상 얘는 못 파는 상태가 계속 될 거란 말이죠. 얘를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얘가 있어야 돼요, 옆에. 왜냐면 얘가 가성비 있어 보이는 건 얘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은근히 많아요. 안 팔릴 거 알면서 매장에 걸어놓는 마케팅 수법이 실제로 있거든요. 음식점에서도 되게 비싼 메뉴 몇 개, 한두 개 놓고 나머지 싼 거 넣어가지고 이건 싸네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가치로서 그냥 얘를 내비두는 게 훨씬 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누군가가 이 방송을 보고 상담자 방식을 벤치마킹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부러 요 정도의 밸런스의 그림을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얘가 오히려 퀄리티가 낮고 금액만 높고 했으면은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계산이 안 떨어졌을 텐데 얘가 조금 더 좋긴 한데 얘가 대장 내장이라면은 그게 더 좋아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생각 회로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적절한 퀄리티 차이가 쉽게 이렇게 딱 조절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은 운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긴 한데 사실 커미션으로 솔직히 그림 연습 하는 것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너프스 쪽으로만 봤다 보니까
연습이 아예 안 되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불안한 느낌. 맞아.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커미션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커미션 너무 많이 받지 말라고. 커미션 많이 받다 보면은요, 자기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어져. 커미션을 할 때 초반은 실력이 되게 많이 늘어요. 원래 뭐 3장 그릴 사람이 커미션 들어오니까 막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막 5장 그리고 10장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작업량이 늘어나니까 실력이 확 늘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이제 그릴 수 있는 양의 한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이제 좀 도달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커미션 퀄리티를 높이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커미션 퀄리티를 더 높이려면은 얘를 양을 줄여야 돼요. 그쵸, 왜냐면 그쵸. 속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덜 그려야 퀄리티를 높일 수 있거든. 근데 덜 그리긴 싫은 거야. 왜냐면 돈이랑 직결되니까. 내가 당장 들어올 수 있는 몇만 원을 포기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시간에 쫓겨가지고 천하듯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 순간부터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제가 커미션 짝짝 받으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근데 이해는 돼요. 돈이 아까운 거야, 자기는.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원히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맨날 가성비로 살 거예요? 그건 싫잖아요, 자기도. 그쵸. 더 좋은 작품 만들어서 자기도 몸값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장 정도 빼세요. 앞으로 하고 본인 그래요. 그림을 좀 그려요.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그런 거 하면서 풀채색 같은 샘플을 조금씩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맞아요. 안 그래도 커미션만 한다고 풀채색 예전엔 좀 그렸었는데 그 뒤로 잘 안 그려가지고 샘플도 사실 러프 샘플은 완전 최신 샘플인데 풀채색 한 1년 전 샘플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렇지. 이제 옛날 그림이니까 또 남들이 보기에는 또 별로로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 양보를 좀 해야 돼. 미래 투자를 해야 돼.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이럴 수가. 왜 이렇게 당황하셨어요? 스컬 호두님이시고요. 항상 어중간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리는 법을 배워보았지만은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얕게 발만 담궜다 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나 잘 그리는 그림에 대한 타협점이 잡히지 않습니다. 타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보이는 장점이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고민이 너무 많아서 이제 아이디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로서 트위터나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자기 어필이라고 해야 되나 마케팅적인 부분도 혹시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 주셨어요. 남들한테 내가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 내가 SNS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게 어필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많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스컬 후드님께서 인스타를 공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인스타와 트위터를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보이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다가 저 그림 마음에 들어요 하면은 팔로우도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액션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그쪽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느껴서 음식이나 코믹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항상 뭔가를 그리긴 하거든요. 코믹 약간 움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애니메이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이요. 잘못 음식 만화랑 개그 이해했네. 만화랑 그걸 제가 코드를 잡긴 하더라고요. 음식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음식짤 못 봤는데 다른 계정이랑 개그도 네. 그쪽에 있는 거예요? 이건 퍼스타입에 올렸는데 호스타입. 흑백 만화가 퀄리티가 좋은데 이거를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웹툰 할만한데 실력은 충분히 있으시네요. 혹시 컨택은 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그림 그리고 그림을 다른 쪽에도 한번 보내보고 그랬는데 네. 작화가로 잠깐 데려가서 한번 네. 테스트 조금 보다가 엎어졌다고 그렇죠. 그런 일도 꽤 그래서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맞아요. 방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서 대학까지 못 가고 그런 경우가 또 꽤 있어가지고 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될 운명은 아닌가 보다 하면서 근데 일단은 누군가가 데려가긴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성공은 한 거네. 처음 뚫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 쓰는 것도 보면은 만화를 한두 번 그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느낌이 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본인이 자질은 이미 다 있는 상태예요. 시키면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이거는 내가 그린 사람이라서 아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가능성 있어 보이네 라고 해도요. 그거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실제로 웹툰 한 걸 봐야지 진짜로 할 수 있네 하고 데려갈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회사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감만으로 데려가기엔 좀 힘들단 말이에요. 본인의
장점을 하나도 어필이 안 되고 있어요. 뭘 보고 내가 데려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나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컨택이 있다는 거는요, 그런 자질을 그분들이 이제 믿고 맡겨주기는 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 말하자면은요, 인기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못 믿는 신입을 왜 쓰겠어요. 본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질에 비해서 더 좋은 회사한테 컨택을 못 받겠죠. 아까 그거 만화 보니까 이거 포폴 정리하면 되게 나오겠는데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정작 SNS에서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인스타도 그렇고 트위터도 보고 하면서 만화를 잘 그릴 거란 상상을 솔직히 못했어요. 만화 컷을 다 배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상상을 솔직히 못했어요. 트위터랑 인스타랑 다 보고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을 이제 받았는지 그걸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인스타를 보면서 일단은요,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스타는 통일성이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이게 일체화가 돼야 돼요. 딱 봤을 때 이 집은 뭐가 맛집이구나 하고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스타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통일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내가 좋아서 내 SNS를 하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야 돼. 자기도 솔직히 남들한테 똑같이 그래요. 왜냐면 생각해봐. 남의 인스타든 트위터든 이게 딱 들어갔는데 습장만 이렇게 올라 있어봐. 안 봐요 그러면. 남의 습장 봐서 뭐 합니까? 굳이? 트위터도 웬만하면은 통일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작가분들이 요즘에 제 개인 계정이랑 일 계정 나누시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편해서 그래.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뭔가 컨셉이라는 거는요,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뭐뭐 맛집이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체도 그림체인데 주제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프로 데뷔할 생각이 있는 걸로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로맨스 텐션 같은 걸 그리고 싶었다고 하면은요, 이런 것도 뭔가 맛이 진하지 않아요. 로맨스의 느낌이 나려면은 아릿한 느낌이 들거나 부끄부끄한 느낌이라든지 뭐 그런 로맨스 특유의 감정 전달이 거의 안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로맨스 같은 분위기를 냈지만은요, 둘이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표정 자체가 서로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잖아요. 표정도 애매합니다. 무슨 느낌으로 나를 쳐다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뒤에 이 검은 화면을 이렇게 딱 칠한 느낌을 아이디어가 떠올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러 바로는. 그쵸? 문제는 그런 연출적인 요소는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왜냐면은 보는 사람들은 스토리라든지 이 감정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 감정이 없어. 이런 것들도 약간 어떤 시츄에이션이라는 느낌이 이제 정확하게 들지 않아요. 이걸 봤을 때 이 뒤에 있는 숨겨진 내용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이제 옮겨 적은 거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은 모른다고요, 그거를. 그림을 봤을 때 그래서 뭔가 감정을 일으키는 그림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려졌다는 느낌이 사실 커. 이거는 그러니까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연출 자체가 본인이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없어서 그래요. 본인이 그림 그릴 때 너무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냥 그것만 그리는 거예요. 보는 사람을 생각한 그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본인이 생각난 걸 옮겨 적은 거 이상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림 전체적으로. 트위터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습작 아니면은 본인만 아는 얘기를 적어놨어요. 전부 다. 그러면 내가 이 그림들을 보면서 매력을 못 느끼겠죠.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포폴로서 전혀 느껴지지 않죠. 언젠가 이런 걸 본 적 있어서 그걸 내 손으로 이제 꺼내놓고 싶은 거잖아요. 본인은 되게 즐거워. 왜냐면은요, 내가 이런 작품을 보고 감동받아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내가 어디서 이런 느낌의 이런 연출을 봤는데 그림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런 거가 있어서 이제 기억에 남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느낌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재현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그렸잖아, 전부 다. 그쵸? 네, 여기는 아무래도 연습하는 그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요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해야 돼요. 우리가 그림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흔들려면은요, 그냥 그 연출만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림 안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짬뽕집을 갔는데 이거 맛있게 막 매운 거야. 그래서 여기 되게 맵고 맛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그 매운맛 맛있었지. 나도 이게 또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만들면 그 매운맛이 나오냐고요. 그게 왜냐면 매운맛 때문에 그 집이 성공한 게 아니야. 다 맛있었으니까 사실 맛있었던 거지. 매워서 맛있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요, 실제로는 그 국물이 매웠기만 해서 맛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국물에 대한 나름대로 엑기스가 있을 거고, 면을 뽑는 방법에도 엑기스가 있을 거고, 그게 다 충실한 상태에서 매운맛이 좀 유달리 눈에 띄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기억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요것만 있다고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내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오히려 엑기스란 건 그런 거야. 이 연출이 없었어도 이 그림이 멋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 그림은 연출에 좀 잡아먹힌 거야. 그러니까 컨셉을 하나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컬로드님께서 내가 뭘 어필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조금 잡히는 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만 보여줄 수 있다면 뭘 보여줘야 되는지 좀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게 지금 없어요. 아,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목표가 없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없다는 거지. 연출만 보여주려고 하고 그림체만 보여주려고 하고 진짜로 그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호기심을 가지게 하려면요, 약간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야 돼. 조금 팁을 드리자면 되게 뒤가 있을 것 같은 긴장감을 표현해야 되겠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그게 어떤 감정인지 어떠한 느낌인지 그게 있어야 돼. 그거를 전달하려고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딱 있다고 해서 이 캐릭터는 아마 이 뒤에 이러한 스토리가 있을 거고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나온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일부러 해석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써놔야 돼, 이 그림에다가. 그런 설명이 너무 불친절해, 그림들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습작에 머물고 있어서 그래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상황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근데 그것도 맞는 표현인데 여기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내가 그러면 상황을 대충 막 이렇게 꾸며놔. 뭐 배경도 이렇게 그려놓고 다른 캐릭터도 그려놓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 풍부한 감정을 막 알아서 가져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하듯이 해야 돼, 그림으로. 내가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풍부하게 그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말만 듣고 그럼 상황을 그려야 하잖아, 이렇게 그리면은 제 그림 중에서 그 배경까지 있고 사과 먹고 있던 그림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딱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황 표현이라는 거에 잘못 매몰되면 딱 이런 그림이 나와요. 뭔가 정보값은 많은데 그래서 나한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되게 많이 착각해요. 이해를 정확하게 하셨네. 제가 하나는 아저씨만 그리는 계정이 있거든요. 그거 좋은데? 봐봐, 채팅창에서 벌써 반응이 오잖아. 미중년 좋아, 아저씨 좋아 이러잖아요. 친구들한테 그 계정명 얘기하자마자 왜 그런 계정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나한테 안 보여줬어요? 부끄럽잖아. 이게 제일 부끄럽다고요. 이거는 뭐예요? 봐봐,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잖아. 아저씨의 매력. 반응 봐봐, 벌써 다르잖아. 벌써 좋다, 대박. 알아?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면은 꾸며내지 않아도 전달이 돼요. 이 심 맛있다 하잖아. 입맛 확 돈다. 폴라티 왜 입고 있는지 궁금해짐. 이 전달력이 다른 게 여기 세부 묘사한 거 보여요? 정보값이 다르잖아 벌써. 옷주름이 약간 좀 꾸깃꾸깃한 느낌까지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캐릭터성을 보여주려고. 이런 거가 연출이랑, 그러니까 진짜 좋은 연출, 엑기스 연출이라는 게 보통 이런 거예요. 어차피 웹툰 작가 하고 싶다며요. 그냥 이런 캐릭터 나오는 미스테리도 괜찮을 듯. 저도 그런 걸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네. 그런 거 여러 가지 플롯을 짜놨는데 이게 과연 먹힐까? 나 혼자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신이 없었구만. 그러면서 이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계정에 갑자기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가서 던졌으면 되네. 내가 1, 2, 3화 걸어가지고 던지면 되잖아요. 이걸로 하면은 벌어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빠은 거 아니야? 누가 자꾸 들어와요. 아니, 여기 RT랑 지금 올라가고 있어, 조금씩. 지금 여기 보고 오시나봐. 감사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거 안 하면은 본인 무슨 웹툰 그리려고 했어요? 그냥 추리 웹툰 그릴까 했었죠. 그럼 이걸로 추리 그리면 안 돼요? 그래도 되잖아. 아저씨가 나오는 추리 웹툰 나름 분위기 있는데? 꼰대 같을까봐. 본인은 꼰대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꼰대도 좋죠. 담배 냄새 진한 추리물 그려달라고요 라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네. 솔직히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딴 데서 찾고 있었네. 이걸 스포폴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이 상태로는 포폴이 아니죠, 정확히는. 뭔가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어야지, 본인이 웹툰 작가라면은. 그리면서도 약간 캐릭터 설정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좀 더 네. 구체적으로 해주면 되죠, 이제. 네. 그리고 본인이 웹툰 작가라면은요, 만화로 보여줄 수 있어야죠. 이거는 SNS를 관리하는 것보다 빨리 그냥 1, 2, 3화를 준비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빨리 컨택이 되잖아요. 아예 그냥 플랫폼에 꽂으세요, 차라리.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스카로드님 작품 기대할게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끝났지?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키아토 선생님의 강의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쪽이야. 재미가 재능이 될 때까지. 악토리얼.